오늘은 중등 유형 편, 중등 유형서 선택 편. 그래서 중등 유형서를 선택하기도 하고, 중등 유형서가 어떤 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알아보는 그런 하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고등 개념서, 고등 유형서 편,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예, 이제 나는 고등 과정 나가서 중등 필요 없어 이러시는 분들 지금 다 나가시고요. 네. 바이바이. 나가시고요. 네.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셔서 열심히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맞는 얘기 하나 들어보시긴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또 이게 둘째도 있고, 조카도 있고, 손주도 있으니까. 지나갔더라도, 들으시고요. 자, 듣고도 잃어버려서 반복이 필수예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수학 문제집 시리즈 중등 유형서 선택. 오늘 이제 구체적인 책 내용들이 조금 등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등 유형서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어, 우리가 이제 곧 국어사전에 등재될 간극이라는 용어 있죠. 수학의 간극. 간극이 큰 아이들은 보통 개념을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스스로 습득을 한 후에 보통 유형서를 거치지 않고 심화서로 가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유형서를 한 권 정도는 심화서로 먼저 출경을 나갔더라도 한 권 정도는 쓰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등 내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을 빨리 푼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스피드의 증가,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꼭 책이 아니더라도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 프린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유형 문제들을 많이 풀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일부의 아이들이고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개념 이후에 유형서를 선택해서 유형 공부를 이제 어떤 진도의 시작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형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간극보다는 간극은 이제 심화서를 어떻게 선택하냐의 문제에 어떤 그 내가 배운 기초 베이스 내용에서 얼마만큼의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나 이거는 이제 간극은 심화서 선택의 중요 사항이 되겠고요. 예. 이 유형서 선택은 그거보다는 처음에 본인이 익힐 수 있는 능력, 즉 습득력의 영향을 좀 더 많이 갖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습득력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근데 이게 뭐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할 얘기긴 한데요. 뭐 내가 출판사는 아니니까. 자, 제가 출판사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항상 주장을 합니다. 어, 초등과 중등 과정은 유형서는 웬만하면 한 권으로 끝내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은 권수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선행진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웬만하면, 예, 초등, 중등 과정은 유형서는 한 권으로 좀 마스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드리고, 그 유형서는 또한 늘 좀 분치했으면 좋겠다. 그 풀고 나서도 버리지 말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잘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버리지 말고, 추후에 아이가 유형을 잊었는지, 개념을 잊었는지를 확인하는 확인 리뷰로 계속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으로 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습득력에 의해서 유형서 선택을 했는데, 자, 한 권으로 유형서를 끝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 이 한 권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수학적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첫 번째 유형서를 뭘로 선택할지 이게 이제 좀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메스프를 메스프 수학연구소죠. 원래는 이원장 입시수학연구소였는데 바뀌었죠 이름이. 여기 우리 그 후글렌님들이 지어주신 학교로 만들어주신 이름인데 대략 1년 정도 하면서 이 중등 유형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그 에러율이 많은 그러니까 선택하고 아이들 학습을 시킬 때 가장 좀 아이에 맞지 않은 선택을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 이 중등 유형서 파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장 먼저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했고, 자, 또한 이제 뭐 가장 이제 중고등 중에는 가장 쉬운 책이니까 이 파트들이 그래서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습득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습득력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처음에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습득량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의 개념 설명을 듣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얘기죠. 예, 수학 얘기, 예, 수학의 커리큘럼 메커니즘 등등 이야기거리. 이게 이제 사실 중등 수학은 그렇게 두텁진 않습니다. 이제 초등 수학에서 문자화되는 게 이제 중등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의 문자화식이 있죠. 그래서 문자로 이제 새롭게 표현되는 게 중등 수학인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중등의 개념은 사실 그렇게 길거나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렇게 그 개념들이 제대로 습득이 한 번에 되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습득력이고요. 두 번째 습득력은 그 개념을 통해서 기본적인 유형 문항들이 어느 수준까지, 어느 정도까지 좀 풀려나가냐, 두 가지를 습득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수업을 듣고 아이가 그것을 익히는 과정은요, 사실은 이제 수학적인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되는 과정이어서 여기서는 학습법이 더 중요해요. 문제집 선택보다는. 학습법이 더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학습법을 올바른 학습법으로 개념 탑재를 한 이후에 이제 유형을 푸는데, 이 유형을 풀 때 이 유형 문항에 대한 어떤 풀이 정도, 예, 소견에 대한 풀이 반응 정도? 예, 풀이 완성도? 예, 완성도 말고 처음에 풀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초견율이라고 하죠. 초견률. 예. 그래서 초견율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습득력이 되겠습니다. 근데 습득력은 타고난 것이냐, 길러진 것이냐.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은데, 어, 타고난 능력과 이제 길러지는 능력, 이게 두 가지 다가 영향을 받는데요. 너무 타고난 능력에만 의존해서 습득력을 판단해서 유형서를 쉽게 선택하면 영원히 그 습득력이 되니까 나중에 고등과정 가서 이제 엄청 힘들고, 마찬가지로 그 낮은 습득력을 계속 유지하진 않죠. 아이들이 이제 자연 성장분이 있긴 하지만 학습적으로다가 그 습득력을 도와주지 않으면, 습득력 향상을 도와주지 않으면 훗날 예, 수학 문제를 할 때 너무 수학 공부를 할 때 너무 뺑뺑이를 많이 돌아야 되는 이런 단점이 생기죠. 그래서 습득력을 판단해서 결정은 하되 습득력이 향상되는 예, 어떤 방향성으로다가 어, 문제집 선정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유형서의 어떤 핵심 전략은 이 습득력, 기존에 가져 있는 습득력과 그 습득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 교재 선정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이, 우리 유형서 한 권밖에 못 팔아먹네! 이럴 수가 있고요. 그, 이제, 그, 지역권에 있는 대형 학원들은요, 이 유형을 되게 여러 번 돌려요, 여러 번. 근데 여러 번 돌리는 이유가, 결국은, 저도 학원 원장이긴 하지만, 아이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서 돌려주면 참 좋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시스테마이징 된 상황에서 돌려야 되는데, 돌리고 나서 유형이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낮은 레벨부터 차곡차곡 돌리는, 이렇게 여러 번 돌리는 방향이 많은데, 필연적으로 내가 좀 습득력이 좋은 상황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손해예요. 그 진도 과정은. 내가 습득력이 별로 좋지 않으면, 예, 향상적인 습득력을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어쨌든 그 교과 자체의 습득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방향법이니까 어쨌든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어떤 꼬리 지점에 대해서 나쁜 전략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으나 내 습득력이 상당히 좋으면 예,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을 유형을 반복하는 건 확실히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팔 안 아픈데요? 머이크 이거 뭐 무게 얼마나 한다고요? 네. 어, 제가 차고 있는 시계보다 가벼운 것 같은데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네. 안 아픕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별로 이제 습득력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유형서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그래서요. 네. 상상적인 유형서 선택 시의 이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처음 시작점을 어디다가 찍냐인데요. 예, 교과 같은 경우, 이제 교과별로 어디다가 시작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쌓아 올리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어, 향상적인 유형서라는 거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습득력을 100% 쓰고 약간 턱에 차서 약간 모자르거나 아니면 100% 쓰는 이런 상황.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처음 할 수 있는 책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책들을 골라서 하는 경우, 이런 걸 이제 상상적인 유형서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점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 난이도에 대해서 아이의 기준점이 좀 바뀐다. 즉, 어려운 걸로 시작을 하면, 아, 원래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 뭐 단점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죠. 당연히 단점도 내포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자, 향상적인 유형서를 선택하면은 결국은 유형 뺑뺑이를 돌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 그래서 진도 나가는데 상당히 수월해진다. 세 번째, 원래 유형에서 얻어야 되는 이점이 아닌데요. 예, 향상적인 유형서를 선택하다 보면 아이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유형서를 통해서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학적 사고력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패턴은 기본적인 패턴은 이 향상성 위주의 높은 유형서를 선택하는 걸 중등 과정에서는 제가 추천을 드려요. 고등 과정은 그러면 안 됩니다. 고등 과정은 내용이 완전 다르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어차피 이 중등의 목적성 자체가 중등 수학의 목적성 자체가 나름의 완성에도 있겠으나 결국 고등 가서 잘하는 이런 목적성을 두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높은 향상적인 유형서를 선택해서 그것을 한 번에 1회 독으로 끝내고 차라리 유형을 두 바퀴 돌 바에 치마를 돌리는 이런 과정이 훨씬 더 유리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 얘기 잠깐 하고 가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초등도 이게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어려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원래 이 수학이란 과목은 어려워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안 풀리는 걸 풀어내는 과정들이 아이의 사고력 발전과 결국 수학 실력 발전의 아주 근간이 되기 때문에 초등도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형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적인 유형서 선택. 제가 이제 초등을 별도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중등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등은 유형서, 심화서로 굳이 나누지 않고 전부 다 유형서인데 그 유형서라고 불리는 라인에서 하나, 심화서에서 불리는 라인에서 하나, 요 정도를 푸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즉, 너무 쉬운 유형서를 이제 시작을 하면요. 결국은 높은 수준의 유형서까지 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인데 아주 저학년이면 상관이 없겠으나 이제 초등도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진도의 압박이 슬슬 느껴지고 선행을 빨리 빼고 싶으면 웬만하면 향상적인 유형서를 선택해서 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좀 책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책은 많습니다. 예. 중등 유형서 뭐 제가 아는 책만 오늘 뭐 출근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 머릿속에 있는 이름만 한 20개는 넘는 것 같아요. 개념서 플러스 유형서 등등 20개 넘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겠죠. 예,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까. 예. 근데 수학책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책들을 쓰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 중등 유형서라 하면요. 사실 거꾸로 얘기 드리면 어느 책을 쓰냐는 별로 어느 책을 쓰냐? 그러니까 난이도만 차이가 날 뿐 거의 문항의 어떤 종류나 스타일은 유형서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 중등 유형서들의 근간이 뭐 혹자는 뭐 이렇게 출간을 하시면서 출판사에서 어 뭐 내신 기출에 대한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문항들을 수록했다. 뭐 혹은 시험에 뭐 필출되는 문제들을 출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써놓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 됐고 예, 디테일하게 분석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어 비슷비슷한 문항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네, 순서대로 비슷비슷한 그룹으로 또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구조들이 중등 유형선인데 단 이제 난이도만 좀 다르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다릅니다. 보통의 이제 유형서라고 하면요. 뭐 유형의 난이도를 1부터 5까지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의 유형서는 1 난이도 1, 2, 3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1, 2, 3까지만 포함을 하고 있냐? 아니면 1, 2, 3, 4, 5까지 포함하고 있냐? 그게 이제 유형서의 난이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형의 난이도를 1, 2, 3까지만 포함하고 있으면 결국 4, 5가 불게 되기 때문에 결국 4, 5 유형, 난이도 유형을 포함하는 부분을 다시 풀어서 치마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향상적인 교재 선택을 안 하면 결국은 무조건 유형을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야 되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별로요. 난이도 1, 2만 수록한 경우, 난이도 1, 2, 3만 수록한 경우, 1, 2, 3, 4만 수록한 경우, 1, 2, 3, 4, 5까지 수록한 경우를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렇게 출간을 쫙 해놓은 상태죠. 그 라인업을 보시면 어떤 출판사의 어떤 유형서를 딱 펴서 제일 뒷장, 뒷페이지를 딱 넘겨보시면 유형서인데 그 유형서의 시리즈물이 쫙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 시리즈물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예시입니다. 난이도 5를 삭제한 책, 난이도 4를 삭제한 책, 난이도 3을 삭제한 책이구나. 뭐 보편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설명을 이해쉽게 드리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짚고 넘어갈게. 저희가 공부할 때랑 지금 아이들이 공부할 때랑 수학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죠? 약간 질문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학과, 즉, 대비하여야 되는 고등 입시 수학과 저희 때 수학의 가장 바뀐 점은 뭐죠? 양도 많고 어려워진 것 말고요. 더 의견 있으십니까? 선행, 선행을 한다. 그 전체적인 흐름이 바뀐 거죠. 예. 문제풀이 증명? 저희 때는 문제풀이 증명이 없었나요? 저희 때는 문제풀이 증명이 있었어요. 아이고, 네. 심경택님 문제풀이 증명이 있었어요. 유형 선행을 해야 되는 거 선행식이 빨라짐. 예전에 잠깐 뵙다가 우연히라만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 요즘 정주행 중이에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에듀맘님 감사합니다. 에듀맘님 교육맘이시네요. 네. 심업. 자,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저희 때랑 지금이랑 수학 평가 체제에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어 뭐가 있냐면 저희 때는 수학 문제를 누가 많이 알고 잘 푸냐. 수학 문제를 누가 많이 잘 알고 푸냐. 즉 수학 문제 경험을 누가 많이 해봤냐. 즉 문제를 통한 반복 학습을 누가 더 많이 했냐. 이게 이제 저희 때 뭐 저는 이제 수능 세대지만 학력고사 시대, 수능 시대의 어떤 수능 시대 초창기의 평가 지침.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문항을 개발해서 내는 것보다는 기존 문항을 통해서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알고 있는 문항들을 정확하게 풀어내냐. 이게 이제 수학 교육의 방법이었다면 약간 벌써 들어도 좀 후지죠. 예, 저희는 좀 후진 상황에서 수학 공부를 했다고 치면 되고 네, 자, 지금 물론 이제 저희 때 요소인 그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있겠으나 그 부분의 배점이 100점 중에서 한 6, 70점이면 나머지 이제 상위권을 가르는 배점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 보거나 변형된 문항을 누가 더 수학적 사고력과 통찰력으로 빠르게 풀어내냐 이 싸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기 써주신 얘기 다 맞는데요. 양이 늘고
네, 이 부분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양이 늘고 어려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데요. 자, 잘 보세요. 양은 뭐가 늘었냐면 유형의 양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형의 양이 저희 때보다 많아진 건 아니다. 오히려 유형량은요, 자꾸 그 국가 개편이 되면서 내용들을 자꾸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유형량은 저희 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 문제를 접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심화 라인에서의 어떤 새로운 문항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생각을 되냐면, 중등 라인의 심화는 제가 이제 거꾸로 얘기를 드렸어요. 한번. 고등의 보통 유형의, 에, 고등 내용의 유형이 중등 라인의 심화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금 저희 때 공부할 때랑 지금 중학교 라인에서 지금 바뀐 것은 유형은 더 단순화됐고요. 단순화까지는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심화라는 공부 라인이 생겼고 자, 이 상황이고요. 나중에 고등 설명할 때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때 잠깐 웃긴데 저희 때는 수학을 잘하려면 빠른 진도도 중요했지만, 뭐 빠른 진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진도보다는 반복 숙달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반복 숙달로 보장할 수 있는 점수의 퍼센트가 현저히 낮아졌고, 실제로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반복 숙달이 주된 공부의 베이스여야지 그게 결국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결국, 어,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지금 입시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변화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면 반복 숙달을 굉장히 잘한 건데 수학적 사고력이 높은지 안 높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시대 때는 그런 걸 측정하는 영역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근데 뭐 사고력이 엄청 높았던 사람들은 저희 때는 반복 숙달이 그리 많이 되지 않아도 남들은 꾸역꾸역 푸는 문제를 우리는 그냥 뛰어넘어서 풀었으니까 수학을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 잘할 수 있었던 건 맞겠지만 지금 시대는 어쨌든 예, 사고에 의한 변형 문제, 처음 보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저희 때의 유형서들은 난이도의 세분화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와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유형을 통으로 찍어내는 구조의 학습이 맞았고, 또한 뭐 출판 업계도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있진 않았어요. 뭐 이해되시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우면, 둘러버립니다. 안 해! 어려워. 엄마, 어려워. 나 개념 부족. 어려워. 못 풀어. 그랬지. 뭐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뭐 행동 양식에 따라서 유형서들을 원래 갖고 있던 기본 풀에서 어려운 것들을 빼버린 쉬운 것들만 수록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벌어진 상황인데, 계속 유형서들이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세분화됐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기존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지면, 현재 어려운 유형서는 그냥 유형서고, 쉬운 유형서는 어려운 부분을 뺀 유형서다. 이 생각을 꼭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향상성 없는 이 유형서 선택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나를 굉장히 습득력이 낮은 사람으로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습득력이 안 좋은 아이들만 쉬운 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난이도 4, 5가 없는 쉬운 책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웬만한 친구들, 대한민국의 한 98% 이상의 친구들은 상위 98%. 그러면 2%가 아니라 98%니까 하위 2%에서 5% 정도를 제외한 100명 중에 95명은 그냥 향상된 이 책을 선택해서 거기서 많이 틀리고 그것들을 완성하는 과정으로 유형을 완성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아무도 댓글을 안 다시는 거 봐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유형서를 이제 쭉 보면요. 유형서를 쭉 보면 사실 이제 센이라는 책이 있죠. 센 B 말고 센 B 플러스 C를 얘기 드린 겁니다. 이 센이라는 책은 센 B만 이제 딱 보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형서인데 너무 혼자 공부하기. 너무 혼자 공부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기. 너무 좋게 유형을 잘 꾸려놨어요. 이게 어, 약간 센세이션을 불렸던 이런 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 그 샘 B, 그리고 센 C에 담긴 고급 유형. 이 샘 B C가 결국은, 예, 1, 2, 3, 4, 5를 다 포함하는, 센 A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PC 라인에서 1, 2, 3, 4, 5를 모두 다 표현하는 이런 책으로 봐서, 사실은 저는 유형서 중에는 저기 제가 적어놓은 책 있죠. 센 RPM 개풀파. 이게 개풀파예요. 파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이에요. 그 파워가 빠지면 난도 5가 없습니다. 그래서 RPM 센 개풀파 이런 확상적인 즉 난이도 5까지를 다루고 있는 이런 책들을 초기에 좀 선택을 해주면 좋겠고 아무래도 센 C 때문에 개풀파나 RPM보다는 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중등 센이어도 센 C가 유형이지만 고급 유형이어서 만약에 진짜 한 번에 나는 습득력이 좀 좋은 편이어서 센시까지를 해보고 싶다. 혹은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상상적인 상상성을 너무 높이고 싶다. 이런 목표, 챌린지가 있으면 센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반면에, 너무 숙련도가 좀 부족해서 평판된 책을 선택하지만, 어, 센시까지는 좀 고급 유형까지는 난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은 RPM과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을 선택하시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된 라인업이 있어요. 뭐 자이스토리도 이제 중등 자이스토리 있죠. 심플 자이스토리 말고요. 심플 자이스토리는 유형 5까지 난이도 5까지 나와 있는 책이 아니고 그냥 중등 자이스토리 이런 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나눠드리고, 그럼 이제 가장 유형적으로 좀 상상성이 있는 책이 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RPN 개풀파인데, 저 RPN 개풀파는 이제 어떻게 나누시면 되냐면, RPM이 짝꿍책의 개념 원리거든요. 개념 원리가 개념서고, RPM이 유형서죠. 그래서, RPM 자체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들은 그냥 말 그대로 쌤 B랑 거의 동일한데,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유형 문제들만 주로 이제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은 저거는 그다음에 개념 유형, 고급 유형이 같이 수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 방법이나 전략이 좀 나뉘는 것인데, 내가 개념 습득을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념편을 저번에 이제 개념 총론을 좀 한번 얘기 드렸죠. 그래서 개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유형만을 연습할 거면 생과 RPM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 부분의 예, 원론적인 부분, 원론서적인 부분의 문제가 개풀파의 원래 이렇게 부편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프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원론적인 문제들을 좀 다루면서 유형까지 공부를 하겠다 이러면 개념 플러스 파워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아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개념의 습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면 오히려 개풀파로 가시는 거고요. 개념의 습득은 원활한데 유형 공부가 그냥 하고 싶다. 이러면 RPM. 근데 거기에 고급 유형까지를 한 번에 항상성을 갖고 도전하고 싶다. 이러면 센. 이게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책 세 권을 분석해서 얘기해 드린 적은 없는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요 정도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실제 어머님들 두 권을 사셔서
한 단원을 펴서 샘 B나 이 RPM의 유형 라인을 펴보세요. 자, 문제 거의 비슷해요. 진짜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어, 아시 이 과정들 있죠. 네, 유형 파트들은 거의 문제가 똑같아요. 숫자만 다르고. 그래서 이런 수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숨마쿰 라우데는 개념서죠. 개념서. 개념서인데 자, 원론적인 문제부터, 원론부터 실전 문제까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전 문제 양의 비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숨만큼 나오대로만, 만약에, 이제 개념 유형 쪽을 완성을 하고, 만약에 심화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약간, 간극이 존재해야 되는 아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숨만큼 나오대를 했으면, 저기 세인시나 RPM의 제일 어려운 부분 정도를 좀 곁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됐죠? 자, 이해되셨죠? 이제 이런 라인업이 있어요. 결국은 중등에서 유형을 완성한다. 이건 뭐 학군지 비학군지를 떠나서 유형 완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책 세 권 정도 뭐 준하는 책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는 책들이니까 이 책들의 완성도를 결국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다. 아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죠. 문제는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이제 이런 책들이 있어요. 만렙, 체크, 올리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책들이 뿐 아니라 이제 센도 이제 센 B만 수록해 놓은 책이 있고요. 라이트 센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센의 예를 들자면 어 유형에서 난이도 1, 2, 3, 4, 5에서 5, 4를 제외한 이런 센 자체 센은 이제 신사고라는 출판사죠. 그 출판사 그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팩트체크는 천재고 비상이고 뭐 이렇게 출판사가 있는데 이렇게 출판사마다 라인업을 구축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단독 라인업인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엄청 항의가 올라나? 예. 쌤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3번에서 언급한 책들보다 쉽습니다. 만렙, 체크, 볼리드. 예. 그러니까 쉽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력적인 어떤 난이도 포지션이 이제 하향 평준화돼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수학책은 그렇게 난이도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이 1, 2, 3, 4, 5가 있다면 5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 만렙이랑 올리드는 5가 없고요. 4까지만 있고요. 체크는 4도 거의 없고, 예, 4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저런 책들이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 4번에 있는 책들은 뭐 필요가 없는 책이냐? 아니에요. 저 책들도 이제 유용하게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유형의 완성이 목적이라면 어떤 교과의 유형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책들로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예를 들어 만렙 체크 이런 것들을 풀었다면 결국 생이나 알피움 개풀파 라인은 결국 풀어야 된다. 이래야 유형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오히려 아이가 간극이 커요. 혹은 엄청 급해, 진도가. 그럴 때는 3번보다 4번 책이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간극이 크면 예를 들어서 체크로 한번 개념을 싹 배운 후에 체크로 유형을 아주 속성으로 다져요. 예, 그러면 어려운 유형은 없죠. 그 상태에서 간극이 있으면 그걸로 바로 심화서로 올라가면 되니까. 혹은 내가 지금 진도가 엄청 급해. 뭐 한 달 반 만에 다 해결을 해야 돼. 이런 상황이면 그냥 고급 유형을 빼더라도, 예, 고급 유형을 빼더라도 그냥 만렙으로 달리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과 구조에 맞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제 대부분 선행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우선은 저 3번에서 설명드린 그 책들의 어떤 고급 유형까지를 차곡차곡 나가주시는 것을 더 맞는 어떤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근데, 너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발언인가? 몰라요. 에이, 뭐, 내 맘이지.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더 책보다도 만렙 체크 올리드보다 더 하위 책도 있어요. 예, 더 하위 책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더 하이책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하이책들로 시작을 하면 결국은 그 하이책, 저 4번 라인업 책, 5번, 3번 라인업 책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유형을 시키는 이런 구조의 학습 방식이 거의 대부분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 방에 3, 3번 라인 혹은 정사정상 좀 예외의 경우야. 그러면 4. 요 정도로 해서 예, 중등 유형을 생각보다 심플하게 끝내놓으시고 예, 그 시간에 차라리 심화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지역권의 패권을 갖고 계신 수학학원 관계자분께서 듣고 계시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열받아 하지 마시고. 예. 어, 저도 그건 원장인데. 예. 어, 동등 유형을 뺑뺑이를 돌리는 건 이건 사실은 교육적 영역과 상업적 영역의 적절한 접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만약에 유형이 여러 번 필요한 학생이라면은 어, 이렇게 장기간을 두고 그 유형을 여러 번 돌리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될 수는 없어요. 수학을 잘하게 되려면 어쨌든 습득력을 향상시켜주고 그 습득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집중학습이 필요한 어떤 또 다른 영역이지 이렇게 해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형을 3번 돌려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잔인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유형을 뭐 레벨 3까지 한 번, 레벨 4까지 한 번, 레벨 5까지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을 돌려서 그 유형이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앞으로 1, 2학기, 1, 2학기를 나누면 총 6개년이거든요. 그럼 12번을 유형만 3단계를 돌려야 되니까 36번을 돌려야 되고 그 36번이 최소 2달만 잡아도 72개월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번을 돌려서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습득력이 아주 안 좋으면 한 번과 집중학습 한 번으로 2번. 보통의 아이들은 한 번의 습득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높은 상상성 있는 예, 유형서를 선택을 하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채널 주인 마음이 아니고요. 채널 주인 마음이 아니고 맞는 말 하는데 어디 돌을 던지냐 뭐 이런 얘기로 한 겁니다. 채널 주인 마음이 아니라. 네. 자, 라마님 질문 주셔서 잠깐 답변 드리고 갈게요. 자, 도형 파트는 다양한 유형을 푸는 게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발상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비슷한 문항의 어떤 수준이 많은 게 중요한데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유형이라고 하면 계속 얘기 드리지만 기본기가 닦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문제라는 것은 심화서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기하sen 정답률이 90%다. 그러면 이거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센시도 70%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심화서 문제를 많이 풀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를 풀려면요. 유형서를 또 풀면 다양하지가 않다니까요. 어떤 걸 또 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2-2 같은 경우 특히 웬만한 유형서들 답이 비슷하고 웬만한 심화서들 문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80% 이상이 다 겹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를 위한 똘똘한 유형서 한 권, 그다음에 심화서 한 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원을 보낼 수 있으면 그 학원만의 어떤 시그니처가 있는 좀 어려운 논증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섹션 정도로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셨죠? 예. 중도 우공비 큐 발전책 그냥 유형책 보시면 되겠고 예. 난이도 4, 5, 4가 조금 이제 쉽습니다. 예. 쉬운 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과정 A급 각 학년 1학기 대수 파트는 A단계 90% 이상, 정답률 2인데 기하 파트는 A단계 정답률 80 정도입니다. 완성도를 더 높여야 될까요? A급은 이제 유형서가 아니라 심화서죠. 그러니까 그 푸는 과정과 다시 푸는 과정이 공부 방식이 완성도 목표가 아니라
심화 사고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뭐 해당 라이브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 이 완성도라는 표현보다는 발상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A급 문제들은 A급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입시 라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중등에서는 가장 어려운 책이죠. 그러니까 최고 심화서 중에 하나죠. 이제 그보다 더 어려워지면 이제 공시 계열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 심화서 라인은 정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완성도를 높일 생각, 그러니까 습득력에 의한 완성도를 높일 생각이 아닌 예, 사고력을 높이는 걸 목표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등 때 성대 경시나 올림피아드 1과정 꼭 풀고 넘어가야 중등 때 잘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에디만님? 예. 성대 경시를 잘 보고 예, 올림피아드 원 과정을 잘 무사히 마친 애들이 원래 수감이 높은 애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관계로 표현드리긴 좀 애매한데 애시당초 수감이 좋고 사고력 형성이 잘 된 아이들한테 수준 높은 공부는 엄청나게 그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킬 거고요. 만약에 성장이 잘 안 된 보통의 아이들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고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향상성에 의미 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서 얘기들을 물어보시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진부하지만 유형 파트니까 심화 질문은 다음에 심화 파트 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한님 것까지는 받을게요. 중등이요? 중등 심화서 고등은 이제 심화 레벨이 이제 입시 수학의 이제 입시 자체로 결정이 나 있고요. 중킬러 킬러까지로. 중등은 제가 항상 이게 네 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울라, TOT, 최상위, A급 이 네 권 중에 한 권은 꼭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등 2다시, 네 권을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권 중에 한 권만 하면 됩니다. 중등 2다시 내신 되면 쌩까지만 풀면 될까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요. 웬만한 학교는 생시까지 풀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90점 이하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한다 치면은 그렇고 학군지에서 이제 아이가 소속된 학교가 좀 어렵게 나온다 이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상위 교재 특호 중에 한 권 정도는 풀고 보는 게 안전하죠. 네. 자, 초등 관련 질문 주셔도 됩니다. 2다시 정답률이 90% 이상 되는데 고등기하에 도움 많이 될까요?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2는 사실 연관성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3-2가 고등과정의 연관성이 높은데요. 2-2에서 늘어난, 그 이제 단원이 그렇잖아요. 삼각형, 사각형, 닮음,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그다음에 확률이죠. 이 확률은 고등과정의 연관성이 그냥 100%고요. 100%고. 근데 사실 2-2 확률과 공통수학에서 하는 경우의 수 거의 비슷해서 거의 100%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어떤 평균기하의 기본을 이루는 요소들이라서 이게 1대1 매칭으로 이렇게 뭔가 탑을 쌌을 때 아래 탑처럼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음,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어쨌든 2-1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못하면 3-2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경시 계열에서 기아, 즉 논증기아 쪽에 2-2가 원체 중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발상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그러니까 보통의 평민이죠. 보통의 평민들이 2-2 닮은 단어는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2-2 전체를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닮음이 어려운 거예요. 닮음이. 예, 보통 앞에 삼사각형이나 피타고라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셨죠?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닮음이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 그 닮음이 이제 그 알고 보면은 그 도형적인 발상과 접근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닮음을 이용해서 삼사각형이랑 피타가 이제 섞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고등수학에서는 실제 나오긴 나와요. 가끔. 예. 그래서 정렬적으로 약간 습자질처럼 스며들어서 기초를 설립하고 있는 이런 구조고요. 오히려 3-2가
저기 고등 공통수학의 도형의 방정식이나 수원의 삼각함수의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3-2가 사실 더 중요해요. 고등 과정에는. 예. 자, 아, 김배워 과장님, 예,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예, 아이에 대한 정보 1도 없이 그냥 초등 3학년이면 뭐가 하면 좋아요? 이거 대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정보를 좀 주셔야 아이에 맞게끔 답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제일 좀 중등에서 유형수 선택을 할 때 가장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자, 이런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이 유형수 선택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짜지 마세요. RPM 한번 돌고 센 한번 돌고 RPM 다음에 센 해야지. 뭐 이렇게 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 같은 라인에서는 절대 두 권 풀릴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 권을 풀리고요. 그 한 권을 왜 그런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 권을 푸는 게 나아요? 한 권을 여러 번 돌리는 게 나아요? 한 권을 엄청나게 오답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중등 유형은 무조건 한 권을 저 3렙에 써 있는 한 권을 초견으로 해서 그 책을 마르고 닳도록 반복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새로운 거 푸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책을 두 권 사시면 돼요. 예. 아니면 한 권을 사셔서 대본을 떠놓거나 코피를 해놓으시고, 그래서 똑같은 책을 여러 번 풀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중등 유형은. 예. 반면에 이제 심화는 똑같은 책을 여러 번 풀거나, 물론 오답은 다 해야겠으나, 똑같은 책을 여러 번 푸는 것보다 다른 책을 여러 번 푸는 게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마르죠? 머리 좀 비켜봐. 자, 다섯 번째. 반복학습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형서를 선택해서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풀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 어머님이 보셔도 문제가 있고, 아이가 볼 때도 문제가 있어. 뭔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 드렸죠. 둥둥 유형선처럼 전략적으로 선택할 때, 제 말만 들으면 실패 안,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 다음에 둥둥 유형서처럼 학습 전략도 간단한 이런 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학습 전략을 세울 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고3이고, 그러면 이제 고1이고, 그 다음엔 고등 선행하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중3이 뭐 선행이 늦었으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고 이래 등등 있겠으나, 학년 떼고 말하면 이제 중등 과정과 중등 선행은 이제 그보다는 좀 난이도, 학습 전략적인 난이도는 분명히 좀 쉬워요. 왜냐면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책을 풀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센을 풀었어요. 근데 센 B에 뭐 정답률이 한 80% 나왔고, 그럼 20%는 틀렸고, 뭐 센 C가 한 정답률이 한 50% 나왔어. 한 절반은 틀렸어. 그래서 이제 틀렸으니까 오답은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을 완권을 했더니 센 C를 딱 펴보면 맞은 거 반, 틀린 거 반. 예, 센 B는 뭐 맞은 거 4개, 틀린 거 1개 이 정도의 비율이 됐어요. 그럼 이 친구는 반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전략인데 제가 위에서 잠깐 힌트를 드렸어요. 부족해. 부족해. 그러니까 RPM을 풀자. 뭐 다른 책을 풀자. 이게 아니라 자, 무조건 틀렸던 문항이 또 틀리게 돼 있습니다. 유형도 구조가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음, 틀렸던 문항을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준이 그러면 이거를 다 오답하면 돼? 다 오답하면 돼? 이렇게 실행적으로 그러니까 행동하는 영역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심화 쪽 라인이 맞는 얘기고 이제 유형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기준이 아니고요. 나중에 언젠가 이 유형의 문제를 아이가 봤을 때 풀 수 있냐 없냐 이게 완성도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견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그거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면 무조건 풀어요. 무조건 풀어요. 물론 여기서 학습 태도나
학습 어떤 습관에 따라서 풀었던 문제 못 푸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학습 방법이 잘못된 거고 예, 진도 커리큘럼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풀었던 문제를 섞어놨더니 못 푼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학습 방법적으로 문항을 외워 푸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고 그런 친구들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잘 선택해서 가고 있다면 풀었던 문제는 무조건 또 풀어야 되고 뭐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유형은 1번 항상적인 책 선택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럼 이제 고통스럽게 풀어가겠죠. 그리고 예, 뭐 힌트 받아가면서 본인이 풀기도 하고 외운 것도 많고 습득된 것도 있고 막 등등 여러 가지가 체화가 되면서 가면서 오답과 정답이 돼 있고 그 틀렸던 문제는 다시 오답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초견을 맞추면 그 다음에 리뷰를 통해서 틀렸던 문항 결국 스모 표시된 거죠. 한 번이라도 틀렸던 문항 그리고 확실하게 못 맞고 찍어 맞춘 문제 특히 근데 그 오형 파트들 유형 풀 때는 아이가 정확하게 푼 건지 아니면 감으로 맞춘 건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도형 파트는 싹 다 논증하게 한 후에 예, 서술하게 해서 증명으로 풀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들이 다 그 대부분 유형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머리로 되는 친구들이 많고 예,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패턴에서 딱 건너뛰어서 대충 이거는 이게 4니까 이 정도가 4니까 이 정도는 1일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감으로 그냥 푼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해서 예, 그런 문항들을 싹 다 모아서 리뷰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자꾸 여러 권 살 거는 책을 자꾸 여러 권 사서 책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권 사서 풀지도 않을 거, 풀 필요도 없는 거 그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중등 유형선은 딱 한 권만 사셔서 예, 그걸로 아주 그냥 지진으로 예, 진짜 들들 사고 누리듯이 그걸 다 우려 갖고 우리 주니어의 어떤 체화의 그 선책을 녹여낸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중등 유형선 접근해 주셔야 예, 나중에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방하고 있는 이 중등 유형서들 그러니까 중등 유형서들이 표방하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이 딱 있어요. 그 지점에 따라서 문제들이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을 풀어서 다양성을 주는 개념도 없거든요. 저 중등 유형서는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반복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등 유형서 같은 경우는 이제 습득력이 필요한 경우 향상적인 책 선택, 그 다음에 반복 학습. 그래서 완성도를 쭉 끌어올려 놓는다. 즉, 이 완성도는 뭐냐? 나중에 그 문항을 봤을 때 풀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 2-1이야. 내가 센 2-1을 풀었어. 그러면, 자, 쭉 넘기다가, 이 문제! 그러면, 보고,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풀 수 있고, 이 문제! 이러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이런 상황의 완성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다. 유형적으로는 완전한 탄탄한 베이스가 됐다. 그 베이스를 통해서 예, 심화를 하러 가는 겁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어떤 유형의 완성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 이 유형 완성이 그게 가능한가요? 책이 한 권이고 문항수가 책 몇 개씩 될 텐데 책마다 그게 다 가능한가요? 근데 이제 이게 안 가능한 경우를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문제를 외워 풀면 불가능해요. 문항만을 외워 풀면. 그러니까 늘 얘기를 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출제자가 낸 의도와 비롯하여 어떤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냈는지 그러니까 개념의 원리를 찾아서 이 문제를 습득하고 이해해야 문제를 한 걸 또 풀고 그거에 파생되는 문제를 풀고 이런 식의 학습이 가능한데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단순하게 이 문제를 푸는 법만을 외워. 이 문제를 푸는 법.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1대1 함수로 학습이 돼 버리면 이런 아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문제를 섞어 놓잖아요. 그럼 다 틀려요. 네, 이렇게 문제를 섞어 놓으면 유형별로 문제 푸는 학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유형을 풀었는데 습득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최종 결과가 이러면 그거는 학습법의 문제니까 예. 저한테 빨리 MC캔을 신청해서 오시는 게 맞고요. 예. 웬만하면 잘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고 만약에 유형 완성이 그래서 100%가 됐다 이러면 이제 그때 예, 심화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유형이 100% 완성돼야만 꼭 심화를 할 수 있냐? 아, 그건 아니고 유형이 어느 정도 완성됐으면 80%, 90% 이렇게 완성도가 올라왔을 때 심화를 하면 오히려 심화로도 유형이 완성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심화 문제들은 결국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출제자의 의도나 이런 데 개념들이 다 맞물리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개념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리뷰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유형 완성은 유형 자체로 센 한 권을 완전히 독파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는데 거기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문항의 풀이법을 외운 상태가 아닌 수학적인 이해로 다 체화된 상태.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심화 학습을 오히려 하여서 이제 한 80% 정도 이상은 완성을 해놓고 심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화를 하여서 거기서 자꾸 갖다 쓰면서 잊지 않게끔 해서 리뷰를 통한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이런 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유형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IQ랑 상관없어요. 이 섹션은. 그러니까 중등 유형은 머리가 좋고 나쁘고랑 상관이 없는 섹션이에요. 예. 얘기들을 하세요. 아, 진짜 머리가 나빠서 생수학을 풀 수가 없는데. 아, 그거는, 물론 그럴 수가 있죠. 물론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센으로 시작을 하세요. 왜냐면, 보세요. 물론 아이가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본인의 어떤 이 만족감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겠으나, 결국 지금 제가 아까 잠깐 계산해 드렸던 듯이 72개월간 유형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72개월이면 몇 년이에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중등 유형만큼 어차피 고등 가서 투자해야 될 시간들이 많으니까 중등 유형만큼은 1회 도국으로 즉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게끔 짜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1회 도국 불가능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문법학습을 통해서 빠른 진도를 나갈 때 같이 특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복합 진도를 짜줘야 아이가 선행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고 그 스피드상에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 모든 수학학습은요, 최종 목적이, 어차피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과목이 있더라고요. MC캔 하다 보면은. 예, 수학 선생님이 목표인 친구, 수학자가 목표인 친구 있던데, 이 친구들 제외하면, 우리의 어떤 통일된 목적은 결국 고등 가서 수학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의 목적에 맞춰서 학습 라인을 구축하고, 그거에 맞게끔 계획해서 기획해서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다른 쪽에 더 포커스, 즉 아이의 수학적 만족도가 편리함, 편리함이 맞죠. 정확하게 표현. 요즘 아이들의 편리함. 엄마 나 어려 못하겠어. 이거에 어, 좀 어른 입장에서 너무 양보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치마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트 자체가 알겠지만,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중등 유형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중등 유형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자,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마이크 스탠드형이 있습니다. 마이크 스탠드형이 있는, 이게 원래 스탠드형 마이크야. 밑에 스탠드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데, 들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스탠드에 있으면 제가 고음 처리를 할 때, 제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 이러면 이게 딱 멀어지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스탠드형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이게 들고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네요. 네. 보기에 좀 불편하신가요? 네. 중3학년 어느 정도 하고 고등 넘어가야 수어로 난이도 헬은 안 될지, 헬이 안 되는 구조. 그러니까
3-대수의 심화가 공통수학 원소의 그냥 근간이고요. 그 다음에 3-2의 원값이래. 삼각비가 이제 그 도형의 방정식과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되는데, 유형만 하고 가면 헬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유형만 하고 가면 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수학 정도만 하고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냐면 생수학 정도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정석과 공통수학 원의 기초적인 유형까지는 헬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유형을 해놓으면.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가 진도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야 뭐 일품 가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마 갈 때 헬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진도가 급한 상태라면 심화를 안 해놓고 3학년 거 심화를 안 해놓고 가는 것도 방법은 돼요. 그러니까 정 불안하니까 1분까지만 하고 간다. 이것도 다 전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더 높은 과정에 더 높은 수준의 심화를 해야 되면 그건 당연히 이제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 일품이 있고 수상이 뭐 공동수학 원의 일품이 있어요. 그럼 공동수학 원의 일품이 훨씬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1의 유형을 갖고 3-1의 일품을 안 풀어본 친구가 예, 공통수학의 유형을 갖고 공통수학의 일품을 풀기는 사실 헬이 되죠. 이런 식으로 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헬이 된다. 그래서 어 그냥 3-1쌤까지만 했더니 수상을 했더니 뭐 그냥 빠갈만 하던데. 그래요. 알아요. 예, 그 따라갈만 해요. 왜? 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본이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초사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아직 중등권역 5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 진도를 좀 빨리 빼주시면 될 것 같고, 유형수 한 건, 심화수 한 건을 선택하셔서, 예, 그냥 완성도를 높이세요. 예, 초등과정을. 초등과정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그냥 문제를 잘 풀게 만드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산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진행되고 있는 MPT 있잖아요. 매스 포텐셜 테스트. 그 MPT의 초5륙 과정을 응시해야 되는 이유는 초5륙 과정은 완성도 체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등수학을 넘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그러니까 초등 5학년, 6학년에 MPT로 좀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제가 코멘트로 써드려요. 뭐, 뭐 초등과 한 번 더 봐라. 아니면 중등거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써드리니까 완성도는 초 5, 6학년은 MPT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설치를 할 때 보면 뭐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아이들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 아이들한테 필요한 방향,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MPT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을 굳이 완성도 체크로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그냥 지나가는 관문이다. 그 관문을 통과하냐 못하냐의 문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식회는 심화를 할지 유형을 해야 할지 확인이 될까요? 유니님. 심화는 어떻게 하고 유형은 어떻게 하라고 판단이 되겠죠. 네, 제가 이 솔루션을 드릴 때 심화를 할지 유형을 할지를 선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형은 유형대로 어떻게 진도를 나가고 심화는 어떻게 해라. 혹은 뭐 학습 방법이 잘못됐으면 이런 학습 방법으로 고치는 과정을 거치고 진도를 나가자 등등. 예.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해야 빨리 뺄까요? 예를 들어 심화만 지금 아이가 진도가 늦다는 것은 뭐 학습량이 떨어지거나 뭐 주의가 좀 산만하거나 아직 어려서 그런 거라면 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심화만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 상태가 저렇다면 이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예, 유형사 한 건 심화사 한 거는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금방 해요. 초등과정은 제대로 하면은 유형사 한 건 심화사 한 건 해서 한 달 반 뭐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어서. 등일 선행은 반년 정도, 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 할까요? 네. 지금은 심화센 1품 블랙 라벨까지 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센 1분 불라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센 1분 불라를 하면서 진도를 빨리 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학습 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센 1분 불라 하면서 지금 만약에 그걸 센 한 바퀴 불라 1분 한 바퀴 불라 한 바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리지 마시고 센과 일품을 같이 돌리시고 불라를 따로 돌리시면서 다음 센 일품을 나가시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래서 각 구조를 짜갖고 투트랙 쓰리트랙을 짜갖고 빨리빨리 나가셔야죠. 허리건 TV님 너무 느슨해요. 그렇게 나가면 자 아이가 중등 유형에서 센시를 어려워한다면 정답률이 떨어지면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센비까지 풀고 센시를 못 풀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경우거든요. 예. 중간에 뭔가를 넣어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쿠션을 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주지 마시고 예, 센시가 어려우면 그냥 센시를 어, 그 중등 센시를 이용해서 간극 간극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치마 학습을 하는 연습을 시키는다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고등 가면 그렇게 못 풀겠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비 학습, 예비 상황에 대한 학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좀 고민을 시키시는 게 훨씬 더 우수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훗날을 위해서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요 못 푸는 문제가 천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등 심화서 한 장 펼치면 못 푸는 게 더 많죠. 푸는 것보다 예. 자기의 턱선에 을 넘어서는 애들로 빌드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집을 내구성 있게 버텨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결국은 수능 1등급을 가는 길인데 그 길에 그 길에 대한 내구성을 너무 안 쌓고 오는 아이들이 많더라 요즘은.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떨어뜨려주고 조금만 빠르다 하면 조금만 늦춰주고 이렇게 너무 학습적인 환경 자체를 이게 학습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여행 가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이런 게 아니라 좀 거칠거칠하고 좀 온도도 뜨겁고 막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학문을 닦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N캠프 언제쯤 또 할까요? N캠프, 네. N캠프는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찾아왔네요. 네. 어, 가을이잖아요.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그래서 원래 엔캠프는 이게 제가 최초에 그 어머님들이랑 만들면서 1년 내내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예. 가을과 겨울, 예, 가을과 겨울, 늦가을과 초겨울, 이때 집중적으로 좀 하고, 만약에 그때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겨울이 지나서도 좀 하고, 이렇게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제 왜 하반기 프로그램으로 캠프를 만들어 놨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어, 이 학기 중에는 커리큘럼을 틀거나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가 6개월간의 아이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본인이 그걸 스스로 짜보고, 본인이 짰으니까 좀 더 하지 않겠냐?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어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겨울 학습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좋아서, 예, 좀 이제 10월 달 좀 넘어가면, 10월 중하순부터 예, 캠프를 재개할 생각입니다. 네. 네, 가을입니다. 예, 여기 그 메스프 어머님들 처음 만난 게 작년 봄이었죠. 작년 봄. 예. 다른 TV에서 작년 봄에 만났으니까 이제 어느덧 1년 반을 같이 뛰어왔네요. 네. 자, 아드님은 어떻게 수학 공부하시나요? 엄청 궁금해요. 저도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들과 합의가 안 돼요. 제가 직접 아이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그 전에는 그냥 주로 놀렸고요. 예. 그냥 놀아라. 예, 열심히 놀아라. 너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아빠랑 달린다. 그래서 그렇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 지금 이렇게 했고 예, 좀 열심히 예, 공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가장 원론적인 어떤 수학 학습법과 커리큘럼 있죠.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예, 내 아들을 그렇게 시킬 수 있어야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진도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지금 이제 중등 총심화 복습을 하고 있어요. 예, 중등 것도 끝내놓고, 예, 좀 복습을 하고 있고, 곧 이제 고등 선행을 들어갑니다. 제 아들은 참고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네. 아, 아이가 과연 부러울까요? 어, 어른들 생각에는, 예, 아, 넌 진짜 좋겠다. 아빠가 수학 선생이라서. 그냥 집에 그냥 물어볼 사람이 있네. 넌 엄청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 이 메스프 수학방, 예, 오픈톡방에도 수학 선생님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다른 학원 원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예, 실제 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학원 강사분도 계시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자식을 예, 내 아이다.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까요? 예, 제 입장에서는 뭐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면서 갈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고요. 근데 어 그게 제일 힘들죠. 제 아이를 가르칠 때. 예, 그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안 생기는 뭐라고 효경할 수 없는 분노가 자꾸 이렇게 가슴을 올라오죠. 분노가 자꾸 올라오죠. 그 분노를 내려놓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함과 수학 학습을 같이 시켜야 되는 이런 이중고가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형하면서 심화 투트랙으로 공부해도 매일 2시간을 공부해야 두세 달 한 학기가 걸리는데 제가 너무 나약한 엄마인가 봐요. 심달을 넣고 싶은데 차마 못 넣고 있는데 제 아이도 초육인지라 너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어, 더 시키셔야 돼요. 예, 더 시키시고 심화를 달리자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뭐 습관도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우선 심화 학습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진도에 나가다 보면 심화 학습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래서 진도 학습에 더 집중하지 심화를 안 하게 되고 그 심화를 안 하게 된 효과가 나중에 어마하게 눈탱이처럼 맞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그런 의도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시켜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당연히 하나죠. 그쵸. 사람인데. 예. 사람인데. 그냥 저는 근데 그런 말은 안 해요. 예. 그런 생각은 없어요. 너 누구 닮아서 이래.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어, 이제 좀 많이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죠. 정리하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랑은 조금 차별적인 우월성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봐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렵고 못하면 약간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이게 좀 제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조금 나은 부분이겠죠. 네. 네. 어려운 문제 15번 고민해서 안 되면요. 그날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날 안 풀리기 때문에 그걸 굳이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게 심한 문제라면 며칠 간격을 두고 풀어보시고 그래도 정 안 되면 힌트를 받아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